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다 해주셨죠?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좀 외람되지만 동영상에 붙어 있는 광고를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만 해도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최선생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이미 저희 채널에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편소설 최선생은 1934년 11월 개벽에 발표됐습니다. 이 작품은 김동인 작가가 어떤 곳을 여행하다가 들은 이야기를 골자로 한 것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최만식 작가의 두 순정,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단편소설 최선생, 이 작품은 줄거리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 첫 문장만을 소개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소설 최선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일이가 그의 제자 이준식의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상한 찬스에서였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최선생은 이름이 외자입니다. 최일 선생인데요. 그래서 작품 중에 일이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일 선생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작품 낭독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따라기, 화환, 사진과 편지, 딸의 업을 이으려, 죄와 벌, 구두, 붉은 산 등의 김동인 작가의 단편 소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인 작가의 단편 소설 최선생 낭독해 드릴게요. 최일이가 그의 제자 이준식의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상한 찬스에서였다. 1위는 어떤 보통학교의 훈도였다. 준식이는 그 보통학교 출신이었다. 사람됨이 고지식하고 고지식하니만치 또한 인정 깊은 최일은 준식이가 재학 시부터 준식이를 퍽 사랑하였다. 그 사랑하는 까닭은 공부를 잘한다든가 재주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요. 준식이는 천혜의 고아로서 돌아봐줄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사랑한다 하는 것이었다. 준식이는 이 스승의 아래에서 보통학교를 끝냈다. 고등보통도 최일이의 원조로서 3학년까지 다녔다. 그러다가 차차 자기 철이 들면서 공부보다도 취직이 더 큰일임을 이해하게 되자 어떤 인수의 회사에 직공의 자리를 얻으면서 공부를 중지하였다. 전매국의 여공으로 있던 지금 아내와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되었다. 이리하여 준식이는 가정생활을 하면서는 직접으로는 이리의 원조를 벗어났다 하나 역시 이리는 게으르지 않고 준식이의 생활을 돌보아주며 틈틈이 물질상의 원조도 해주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준식이가 그 인쇄 공장에서 해지게 된 이래로는 생활비의 대부분이 이리에게서 나왔다. 준식이가 청한 바는 아니지만 이리는 기회를 보아서 늘 원조하고 하였다. 원조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였다. 말하자면 이리와 준식이는 사제의 관계라기보다도 서로 감춤이 없는 가까운 친구 혹은 친척의 관계와도 같았다. 따라서 준식이의 아내는 이리의 눈으로는 딸이나 조카 며느리쯤으로 보이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자기 앞에서 응석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릴지라도 관대한 웃음으로 그것을 굽어 보아야 할 자기의 지위였다. 그러던 것이 어찌어찌해서 이리와 준식의 아내 사이에 기괴한 육체적 결합까지 맺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여름날이었다.
집이라는 명사를 붙이기에는 너무도 참혹한 준식이의 오막살이를 이리가 찾아간 것은 무더운 여름날 공기가 온 천지를 녹여낼 듯이 살만내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리는 문 밖에서 한번 있나? 하고 의례상 찾아보고는 서슴지 않고 문고리를 잡아챘다. 그러나 최일이를 맞은 것은 이리에 예상하던 바와 같이 이준식이 아니요. 아이고, 선생님 오시네. 하면서 문을 맞받아 연 것은 준식이의 젊은 아내였다. 이리는 주춤하였다. 그 주춤한 이리의 앞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준식이 아내의 흰 얼굴이 불끈 솟아나왔다. 준식군 어디 갔어요? 네, 곧 돌아올 텐데 잠깐 들어와 기다리시지요. 괜찮습니다. 어린애는요? 준식이의 어린애가 탈이 났다고 해서 그 병문안 겸 왔던 것이었다. 좀 그렁그렁해요. 네. 여인 교제에 능하지 못한 이리는 어색해서 얼음얼음하면서 병 앓는 어린애를 위해서 사온 과자 봉지를 내주면서 이거 어린애 군것질이라도 하라고 주십시오. 준식군 오거든 내가 다녀갔다고 좀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려 하였다. 아이고, 이런 건 왜 사오세요? 곧 돌아올 텐데 잠깐 들어오시지요. 유난히도 고음의 주인인 이 여인의 목소리는 이리의 귀에 쩡쩡 울렸다. 뭐, 또 오지요. 시야의 한편 끝으로 준식이 아내의 흰 얼굴을 걸핏 보면서 이리는 황황히 돌아섰다.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 이리가 뜻없이 돌아볼 때에 준식이의 아내의 흰 얼굴이 그냥 오막살이 문에서 자기를 바래주고 있었다. 아직껏 무관심하게 봐오던 준식이의 아내였다. 그만했으면 이쁘거니 애교도 있거니 그러나 내 생활 감정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니 이만치 보아오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이 우연한 대면은 이리의 머리에 꽤 깊이 새겨졌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쑥 솟아나오던 준식이 아내의 흰 얼굴이 성가시게도 눈앞에 어릿거려서 이리는 그날 밤 자리에서 몇 번을 스스로 혀를 찼다. 사랑하는 친구요 후배요 제자인 준식이의 아내면 자기에게도 당연히 며느리나 혹은 조카 딸처럼 사랑스러울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다른 기괴한 감정의 움직임 때문에 비교적 도덕률이 강한 이리는 자기의 마음에 채찍을 가하고 하였다. 나이로 보아도 자기는 벌써 40이 지난 중년이요. 준식이의 내외는 20 안팎되는 젊은이며 관계로 볼지라도 스승과 제자의 사이 어느 모로 뜯어보더라도 별다른 감정을 품어서는 되지 않을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두운 방 안에서 불끈 솟아나오던 젊은 여인의 얼굴은 지울래야 지워지지를 않았다. 이 불륜의 죄라도 범한 듯한 기괴한 감정 때문에 그 뒤에는 이리는 준식이를 찾지 못하였다. 실직을 하고 몸까지 약하며 그들의 어린애도 100일에 걸려서 신고하고 있는 줄을 뻔히 알며 부족하나마 좀 생활상의 조력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기괴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리는 준식이를 찾아보지를 못하였다. 지금 한 푼의 수입도 없는 준식이의 살림이 얼마나 고달플지 그 점을 생각할 때는 준식이를 찾아서 위로며 격려도 해주고 싶고 자기의 힘 닿는 것 생활에 조력도 해주고 싶지만 죄 아닌 죄 때문에 이 고지식한 이리는 준식이를 찾아보지를 못하였다. 한 번은 언젠가 길에서 마주오는 준식이를 보고 자기 편에서 질겁을 해서 길을 비켜선 일까지 있었다. 그러면서도 준식이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리의 눈에는 번번이 그 어떤 여름날
어두운 방 안에서 쑥 밝은 곳으로 솟아나오던 젊은 여인의 얼굴이 어릿거렸다. 잊어버리려면 더욱 어릿거렸다. 생각을 안 하려면 더욱더 생각이 나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 여름 내 이리는 다시 준식이를 찾지 않았다. 준식이도 웬일인지 이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준식이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라 이리는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이치로 해보자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까닭도 없겠지만 이리에게는 준식이가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때문에 찾아보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기괴한 자책진념 때문에 준식이와 만날 기회를 피해오던 중에 그 여름도 다가가고 초가을 어떤 날 이리는 부득이 준식이의 집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100일애로 앓던 준식이의 어린애가 기관지염이 병발하고 폐렴이 돼서 죽었다는 기별이 왔으므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준식이의 집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이 한동안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서먹서먹해 찾기가 힘든 것을 찾아서 문 밖에서 두어 마디 위로를 한 뒤에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린애는 어제 낮에 죽어서 어쩌녁으로 매장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준식이의 아내는 속이 상해선지 아랫목에 자리를 쓰고 누워있다가 이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벌떡 일어났다. 벌떡 일어날 때 이불에서 난 바람이 획 이리의 얼굴에 끼쳤다. 바람과 함께 무슨 그다지 향기롭지 못한 냄새까지 이리의 코로 몰려 들어왔다. 이리는 눈이 아찔하였다. 젊은 여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 참 이런 변이. 머리를 외면을 한 채로 몇 마디 중얼중얼 위문은 하였지만 이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머리를 다른 데로 향하였다. 허나 이리의 마음의 눈은 계속 아랫목으로 내려갔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며 혹은 그의 흰 허리라든가 배가 치마 틈으로 보이지는 않나. 그것이 마음에 느껴져서 안정할 수가 없었다. 왜 그 사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전에는 심상이 듣던 애교 있는 음성이었지만 그 고음이 이리의 신경을 쿡쿡 찔렀다. 글쎄, 이럴 줄 알았더라면 와 볼 걸 그랬습니다. 준식이의 집에 한 30여 분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리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도 어지럽기 때문에 당연히 할 위문조차 변변히 하지 못하였다. 좁은 방 안, 젊은 여인이 두르고 앉아있는 이불 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듯해서 그것 때문에 이리의 신경은 다른 데로 갈 틈이 없었다. 한 30분 앉아있다가 자기 하숙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날 때 이리는 분명히 보았다 라고 생각하였다. 몸을 일으키면서 한순간 걸핏 눈을 준식이 아내에게 던졌던 이리는 그 순간 준식이 아내의 허리 혹은 배쯤에서 유백색의 피부를 분명히 보았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날 밤 이리는 몹시 흥분하였다. 맹렬히 일어나는 성적 충동 때문에 머리까지 어지러웠다. 준식이한테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이리는 그 젊은 여인의 유백색의 피부가 자꾸만 떠올랐다. 고지식한 최일이는 이튿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어쩌녁의 일을 회상하고는 스스로 혀를 차고 하였다. 에잇 하면서 자기를 책망도 하였다. 수업에는 정신이 안 들고 연방 어젯밤에 기괴망측한 자기의 행동만 생각돼서 뚱딴짓 소리를 군소리같이 하다가는 학생들을 웃기고 하였다. 최일은 아직도 독신이라 성적 자유의 행동은 없을 바가 아니었다. 거리에서 본 에로틱한 광경이며 혹은 신문기사의 간통사건들을 회상하며
상상의 날개를 펴가면서 흥분을 더욱 돋우고 흥분이 극도로 달할 때에 행동을 한 일은 결코 두세 번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젯밤의 사건은 상대자가 자기의 딸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준식이의 아내라는 점에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고 그의 양심을 아프게 하였다.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불륜의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돼서 그리로만 마음이 쏠려서 학과에는 정신을 둘 수가 없었다. 배나 허리나 넓적다리가 보일 까닭이 없다. 옷을 입고 이불까지 둘렀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보일까? 헛눈이로다. 악희로다. 배나 허리나 혹은 그보다 더한 것을 보았더라도 거기다가 흥분을 느낀 자기의 죄악을 무엇으로 벌하랴? 불쾌한 하루. 다시 이제 준식이 아내를 만날 기회가 있거든 마치 딸처럼 흠없이 대접해 주리라. 준식이를 아들로 알리라. 다시는 결코 준식이의 아내를 여인으로 보지는 않으리라. 이리는 이런 결심을 단단히 하였다. 아이가 죽은 것을 기회로 준식이는 틈틈이 이리를 찾았다. 가뜩이나 고단한 살림에 아이의 병까지 과해서 찾지를 못했던 것이다. 이리는 준식이가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였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겸해서 준식이와의 사이를 더욱 흠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보게, 네. 자네 부인 잘 계신가? 네. 이 말이 처음에는 듣기가 매우 거북하였다. 그러나 이리는 준식이가 오면 애써 이 말을 묻고 하였다. 어느 때는 2번, 3번 물은 일까지 있었다. 준식이에게 이 말을 물어서 자기가 준식이의 아내를 단지 사랑하는 며느리처럼 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꽤 애를 썼다. 음식 잘 자시나? 또 어린애 없나? 매우 쓸쓸해 하시겠군그려. 필요 이상 이런 말을 횡설수설해서 자기가 별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점을 애써 나타내려 하였다. 준식이가 자기의 아내까지 데리고 이리의 사관을 찾아오는 때도 있었다. 그런 때도 이리는 무관심한 태도로 대했다. 준식이 아내가 아무 흠도 없는 윗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것이 좀 쓸쓸하면서도 기뻤다. 자기의 괴악한 죄악이 자기 한 사람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적이 안심이 되었다. 준식이 아내가 올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눈은 그 편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였다. 온갖 죄악은 눈에서 생기느니 다시 잘 보지만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불륜한 생각은 다시 생기지 않으려니 이렇게 믿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해 가을에 준식이는 다른 어떤 인수의 회사에 직공으로 취직이 되었다. 취직이 되면서는 놀 때처럼 빈번히 일을 찾지를 못하였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준식이는 일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 결국 이것이 이리에게는 무지에서 해방을 당한 것 같이 시원하였다. 준식이가 오면 아무리 흠없이 놀다 간다 할지라도 고지식한 이리에게는 양심상 얼마간 괴로웠던 것이다. 준식이 아내까지 데리고 오면 이리는 자기의 허심을 보이느라고 무척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귀찮은 의무에서 이제는 해방이 된 것이었다. 때때로 신문 사회면이나 지방면에서 몹시 성적으로 자격시키는 기사를 보고 그 때문에 흥분돼서 기괴한 행동을 시작하다가도 문득 준식이 아내 일이 생각나면 즉시로 성욕이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물건에 따르는 그림자처럼 준식이의 아내의 일이 생각나고 하는 것이었다. 준식이 아내를
엄숙히 보자. 나의 딸처럼 엄숙히 보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보려고 애도 꽤 썼다. 그러나 엄숙히 보려는 한편에는 엄숙하지 못한 생각이 반드시 따라서 그를 성가시게 하고 그의 얼굴을 붉어지게 하였다. 여인 교제라는 것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인 친구가 없는 이리에게는 준식의 아내가 유일한 아는 여인이었다. 게다가 스스로 그렇지 않기를 바랐지만은 성적으로 그를 충동한 유일의 여인이었다. 이리가 다른 일로 다른 여인의 생각을 하다가라도 그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성적 방면으로 뻗으면 반드시 준식의 아내가 그의 마음에 불끈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따귀를 갈기고 하지만 그가 이 생각을 피하려면 더욱 그를 성가시게 하고 하였다. 성적 방면의 생각을 온전히 끊어버리면 혹은 다시는 그런 불쾌한 생각을 아니할까 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40이 넘은 건장한 이 독신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에 뛰쳐나오는 이 방면의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준식의 아내의 존재는 이리에게 있어서 꽤 불쾌한 일이었다. 도리어 어떤 처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이런 관념을 가졌었더라면 그는 아무 양심상 가책이 없이 자유로이 온갖 공상을 다 날렸겠거늘. 그해 가을도 가고 어느덧 겨울이 왔다. 준식은 취직을 한 이래로 꽤 바쁜지 한 번도 이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리는 자기의 기괴한 비밀상 그의 집을 찾지를 않았다. 그런데 양력 연말이 다 된 어떤 날 이른 아침에 준식이가 허덕허덕 이리를 찾아왔다. 겨울방학 때라 좀 편안히 지내느라고 아직도 번이 자리에 누워 있노라는데 준식이가 허덕거리며 밖에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밖에 선 채로 선생님, 주무세요? 시근거리며 이리를 찾았다. 이리는 몸을 이불로 얼싸매며 반만큼 일어났다. 준식인가? 선생님, 미안하지만 저희 집에 좀 가봐 주세요. 왜 그러는가? 좌우간 들어오게나. 아니, 공장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감기로 좀 지금 중해요. 열이 39도에서 40도로 내왕하도록 중해요. 근데 출근은 해야겠고 누구 집에도 한 사람 봐주는 이가 있어야겠고 참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 일을 선생님께 좀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가봐 주세요. 이 순간 이리의 머리는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졌다. 불현듯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가기가 겁도 났다. 가기 싫기도 하였다. 병실의 광경, 간호하는 광경, 거절할 생각, 천가지 만가지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는 입을 멍하니 벌리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다. 준식이의 말을 듣건대 아내가 혼자 있기를 매우 겁을 내며 최일 선생님이라도 좀 폐를 끼치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청하러 이리로 왔다는 것이었다. 양력 서달 금음께라 인쇄소는 일이 여간 많지 않아서 임시로도 직공을 채용하는데 원 직공인 자기가 게으름을 피우면 이 뒤에 성적 문제에 관계되므로 자기는 집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믿습니다. 제 아버지로 알고 이런 염치 없는 때를 씁니다. 믿고 저는 갑니다. 이리가 대답도 하기 전에 준식이는 이렇게 말하고 인쇄 공장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로 알고? 그러면 자기는 준식이를 자식으로 알고 그의 아내를 며느리로 알고 가서 보아주어야겠다.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며 장래일에 대한 경멸할 만한 순간적 공상을 모두 물리치면서 이리는 자기의 커다란 의협심의 발로를 보이고자 자리에서 용감히 일어났다. 열기 때문에 벌겋게 된 얼굴, 그 가운데 또한 열기 때문에 미칠 듯이 번뜩이는 눈. 아이고 선생님, 아유, 아유. 이리가 들어서는 순간 준식이 안에는 몹시도 기다렸던 듯이 윗목으로 몸을 돌이켜 누우며 인사와 신음을 겸해서 하였다. 그가 돌아 누울 때에 너울 속에서는 뜨거운 김이 획하니 이리의 얼굴로 몰려왔다. 거기에서 지난 가을 맡은 그 기막힌 냄새를 다시 맡은 이리는 아득해지려는 정신을 수습하며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어떠시오? 하고 인사를 하였다. 아이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열에 들뜬 얼굴에 미소를 나타내며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이불 속에 있던 팔을 꺼내 제 이마에 얹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리는 보지 못할 것,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이불이 펄떡하는 순간 그 틈으로 저고리와 치마만 입은 듯한 젊은 여인의 흰 젖가슴과 흰 허리와 흰 배의 일부분을 보았다. 냄새는 또 한 번 획 이리의 얼굴에 얹혔다. 모든 일이 이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고약하고 기막힌 희롱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지를 않았다. 성욕의 흥분이 놀랍게도 일어나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하반신에서는 육체성의 아픔까지 느꼈다. 딸처럼 보고 친절히 간호해 주려던 의협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지고 강렬히 일어나는 성욕과 그 때문에 생기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리는 어쩔 줄을 모르고 희번덕거렸다. 큰일이로다. 어쩌나 어쩌나 이런 생각만 연하여 일어났다. 엉거주춤하고 앉아서 눈은 할 수 있는 대로 뒤로 치뜨고 머리를 좀 안돈시키려고 애를 썼다. 선생님. 아니, 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이 열 좀 보세요. 눈은 감은 채 미소 비슷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고 하는 말이었다. 네, 열이 방 안까지 화끈화끈 다는걸요. 제 이마를 좀 짚어보세요. 네, 여기를. 짚어볼 자리까지 지적하였다. 채모 없는 일을 잘하는 준식이 아내의 이 채모 없는 청구에 이리는 혼돈된 머리로 잠깐 생각한 뒤에 드디어 용기를 냈다. 마음에 타오르는 성욕의 불길은 감추고 하다못해 표면으로라도 딸로 여기고 친절히 간호를 해줘야 할 것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리는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자, 여기요. 가리키는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한순간 대어보고는 곧 때려던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리의 손이 이마에 닿자 여인은 자기 두 손으로 이리의 손을 덮어 눌러버렸다. 여인의 양손에 손을 잡힌 채 이리는 허리를 구부리고 움쩍 앉고 가만히 있었다. 손을 뽑으려 하지 않았다. 공포와 전율과 쾌감에 어려서 차차 그의 몸까지 떨리기 시작하였다. 허리를 구부렸기 때문에 이불 가까이로 간 이리의 코로는 여인의 기괴한 냄새가 몰려들어왔다. 만약 20분만 이대로 있으면 이리는 과도한 성적 흥분 때문에 반드시 기절을 했을 것이다. 11시쯤 오전 말씀이야요. 11시쯤 되면 열기가 올라요.
어제는 정신까지 잃었는데 오늘은 어쩌려는지. 이 말을 기회 삼아 여인은 이리의 손을 놓아주었다. 정신까지 잃으세요? 필요 이상의 과장된 표정으로 이런 감탄사를 던진 뒤에 이리는 여인이 놓은 제 손을 아까운 듯이 끌어올렸다. 여인은 잠이 들었다. 열기 때문에 힘없는 신음소리를 계속 내면서 잠이 들었다. 11시 거의 돼서 여인은 눈을 번쩍 떴다. 희번덕 주위를 살폈다. 그런 뒤에는 무엇을 찾는 듯이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 발로는 이불을 차 던졌다. 이리는 뛰어내려가서 여인의 벗어버린 이불을 씌워주었다. 눈을 꽉 감고 숨을 헐떡이며 그때 중얼중얼 여인이 무슨 말을 하였다. 네? 마코갑은 이렇게 붙여요. 네? 이렇게. 여인은 이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능란한 솜씨로 마코갑을 붙이는 신용을 하였다.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열기가 놀랍게 오른 것이 분명하였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작년 여름에는 이렇게 안 덥더니. 정신 차려요. 여인은 두 팔을 높이 들었다. 들었다가 그 팔로 갑자기 이리의 목을 얼싸안았다. 그런 뒤에는 연하여 알지 못할 소리를 하며 팔을 차차 당겼다. 이리는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여인의 팔에 끌려 여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가 자기 이성을 회복한 때에는 이리는 이불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여인은 과도한 열기와 피로 때문에 곤히 잠든 때였다. 이리는 어쩔 바를 몰랐다. 이제 36개 주랭랑 밖에는 수가 없다 하고 여인이 잠든 것을 다행히 여기고 모자를 쓰고 문을 소리 안 나게 열고 그 집을 피해 나왔다. 그 집을 피해 나온 이리는 그 뒤를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자기도 알지 못했다.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고 돌아다닌 것은 스스로도 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깊이 박혀서 그로 하여금 한순간도 안접하지를 못하게 한 한 가지의 생각은 자기는 천륜에 벗어난 짓을 한 놈이라는 생각이었다. 하늘이나 땅에 용납될 것이 없는 자기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누르고 위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놀랍게도 초췌한 최일이의 모습이 자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영남 어떤 절간에 나타났다. 그 기괴한 사건이 있은 뒤에 한때는 자살을 해보려고도 하고 한때는 경찰에 자수를 해보려고도 하다가 두 가지 다 못하고 드디어 자기의 죄 지은 몸의 피신처를 절간에 구하러 온 것이었다. 자기의 지은 바 죄를 씻기 겸하여 또한 움직이기 쉬운 자기의 마음을 굳게 잡아보기 위하여 인간 고행의 길을 떠나고자. 이 인간 고행의 길을 떠난 최일이가 장차 그 목적을 이룰지 어떨지는 세월이라는 거인만이 증명을 할 것이다.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최선생 낭독해드렸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